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지영 마틸다입니다. 벌써 대림도 깊어가고 있네요. 이제 연말이고요. 그래서 그동안 날씨도 많이 추워지셨는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제에 부모 자녀 관계는 제가 사실 우리가 부모 교육 시간이기 때문에 각 시기마다 조금씩 나올 때마다 부모님의 태도나 이런 반응에 대한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가장 힘들고 또 어려운 시기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는 청소년기, 사춘기를 시작으로 해서 청년기까지에서의 부모 자녀 관계의 현상과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을 부모 입장에서 조금 다루어 보는 시간으로 오늘 두 번째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모 자녀 관계가 사실상 가장 전 시기를 두고 봤을 때 일생 중에 가장 나빠지는 시기가 사실 그 청소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이라는 것을 우리 머리에 둔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왜 그럴까? 너무 변했구나. 너무 힘들다. 스트레스 받는다. 라는 어떤 관계, 그 다음에 악화된 분위기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굉장히 큰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올 수 있는 상황의 시기라는 것에 대한 것이 우리 집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면 부모자녀 관계가 이 시기가 되면은 특히 악화되는가? 다시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청년기를 조금 벗어나서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가는 성인의 어떤 그 행동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되면 다시 부모 관계가 좋아지거든요. 근데 요 시기 동안에는 왜 악화가 되는가? 이제 표현을 하자면은 제가 가치관의 차이라든지 자녀가 이제 몸이 바뀜으로 인해서 몸만 바뀌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마음 상태가 굉장히 많이 이제 요동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고, 그것은 또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도 또 이중적인 감정이나 태도에 어떻게 맞춰야 될지 그 어떤 룰을 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엄마 말이나 그 아버지의 말이 굉장히 중심이 되고 학교의 어떤 그 나보다 나이가 많은 세대에 대한 복종, 의존, 그 다음에 규칙 완수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순종적이었던 아이들이 이제 자기들끼리의 하위 그룹이라 그러죠. 우리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에 이제 뭉쳐지고 그들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동일시하는, 그러니까 내가 닮고 싶고 인정받고 소속받고 싶은 대상이 이제 그 바뀌는 어떤 변화. 그 다음에 긴 시기를 두고 봤을 때 제가 오랜 시간 여러분과 같이 나눴던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왜 살아야 되는가, 또 뭐 왜 공부는 해야 되나, 이런 그 어떤 깊은 철학적 주제까지 이어져 있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사실 가치관의 차이라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그 생각의 차이인 거죠. 그 생각의 차이를 만들 때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사춘기의 시작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뇌가 이제 그렇게 생물학적으로 바뀝니다. 호르몬의 아주 큰 변화죠. 거의 바닥을 치고 있던 호르몬이, 성호르몬이 이게 어른 수준으로 확 올라가면서 체격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키, 몸무게, 목소리, 제2차 성징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바꿈으로 인해서 이제 그거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사실 뇌 발달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사춘기가 되면은 그 발육 제2차 급등기라 그러거든요. 급하게 이제 성장하는 시기에는 뇌의 전전전두엽이라고 하는 요 앞에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논리적으로 바뀌면서 폭발적으로 가지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시냅시스가 새로 이제 재정립을 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재정립을 할 수 있고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것들을 이제 의문시하고 그것을 풀어가고 싶은 욕구들이 생기는 반면에, 이제 편도체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 안에 감정을 조절하고 또 이제 충동성이라든지 공격, 그 다음에 나의 안정을 추구하고 신변을 이렇게 위협받는 데서부터 나를 지키고 하는, 컨트롤하는 이러한 편도체는 이제 약화된다, 그리고 활성화된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굉장히 감정적인 조절에 굉장히 실패하게 되고요. 변덕스러운 감정이 이제 아침 조석으로 이제 바뀌고요. 무슨 상황이 그래서가 아니라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좀 전까지 기분이 괜찮았는데 갑자기 굉장히 이제 허무하고 그다음 짜증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시기든 그 사고에 몰입하려는 그런 감정. 그러나 그거를 또 내가 왜 이런 감정으로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설명해 보라 그러면 나도 잘 설명할 수 없는 이중적인 그 어떤 그 변덕과 갈등들이 이런 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내적인 변화가 바로 이제 심리적인 변화인데 이제 갈등이 있는 거죠. 지도 지 마음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좀 냅두라고 그러고 나도 다 컸다 그러고 간섭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어른 취급을 또 하면 또 이제 뭐가 잘 안 될 것 같고 또 두렵고 자기 힘으로는 독립을 할 수 없다는 걸 전부 잘 알기 때문에 또 어떨 때는 관심 좀 가져라 이런 식으로 이제 부모님께 또 대들면서 뭐 엄마는 나한테 도대체 뭐 신경이나 쓰냐고 이렇게 또 해서 또 신경을 쓰면은 좀 냅두라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 어느 장단의 춤을 춰야 될지 이제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또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부모는 이제 중년기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성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렇게 저하되고 이제 자신의 삶의 의미도 이제 다시 생각해보고 이게 단가 싶고 그동안에 늘었던 노력에 대한 그 허무함들이 이제 밀려옴으로 인해서 좀 아이가 알아서 잘 좀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서 좀 이렇게 귀찮아지고 힘들어지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지 맘대로 하겠다 그러면 또 걱정이 앞서게 되죠. 왜냐하면 애들이 이제 그 감정을 잘 처리하거나 실제적으로 사회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처 능력은 아직도 아이이기 때문에 그 걱정이 다시 오니까 이 사이에서 양쪽에 그 양가 감정이라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으면서도 동시에 또 조금 섭섭하면서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그 엄마 아빠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이제 사라집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시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기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부서뜨림으로 인해서 꼭 그래야 할까 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꼰대라고 하죠. 꼰대라는 건 기존 체제와 규칙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거를 강요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일단 그것을 뛰어넘고 싶은 거예요. 파괴하고 재건설하고 싶은 욕구가 많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저항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꾸 요구하고 고치라 그러고 따르라고 하면 이제 그 싸움만 되는 거죠. 엄마는 이성적으로 얘기하는데 아이는 편도체적인 반응을 하니까요. 공격적이고 짜증을 내니까요. 그래서 방해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의 간섭과 말이 그 아이로서는 자기의 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체격, 외모 대응이 바뀌면서 힘이 부글부글 이렇게 이제 어디든가 발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으로 풀 수도 있고 공부로 풀 수도 있고 뭐 관심으로 풀 수도 있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어떤 열광할 수도 있고 혈기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있지만 이게 업다운이라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다음에 편도체 활성화를 위해서 통제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나 예견 능력이라든지 감정의 어떤 그 분위기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하는 이런 능력이 일시적으로 퇴보되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신체 저하를 느끼고 양육,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너 키우느라고 이렇게 살아왔고 나 없이 너에게 엄마라는 이름으로만 살아왔는데 전 과연 이게 내 삶의 전부인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 돈 들어가는 데는 많아지고 또 이제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샌드위치 세대로서의 어떤 그 또 내가 노년을 준비해야 되는 것들 이런 압박들. 자, 그래서 이 두 세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청소년기와 중년기가 딱 어려운 두 시기가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 실제로 이것들은 서로 그 세대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욕구가 더 먼저다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청소년기를 지내왔기 때문에 제가 언제든지 말씀드렸죠. 부모가 맞출 수밖에 없다. 그리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 줄 것은 이때 아이들은 어떤 행동을 하든 부모가 해줄 게 별로 없다라는 것을 항상 어머니나 아버님은 머리에 두셔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힘들어해도 어려워해도 잘해도 못해도 스스로 찾아가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아이가 잘 왔다 하더라도 이제는 내 말에 따라 얘가 이렇게도 바뀔 수도 있고 저렇게도 바뀔 수 있는, 즉 훈련을 하거나 훈시를 통해서 가해 행동을 뜯어 고칠 수 있는 훈육의 수정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빨의 힘이나 권위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렇게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죠. 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고 이러니까 이러는 게 좋겠다라고 이성적인 머리로 이렇게 아이가 납득할 수 있도록 대화를 시도하지만 아이는 거기에 대한 것들은 그냥 잔소리와 반복과 나를 불인정하는 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는 계속 입을 닫고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엄마의 말에 대해서 더 이렇게 그 뇌에 그 편도체라는 감정적인 걸로 방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에 닫아버리는 고립하려는 그런 의지만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통이 안 되고요. 당연히 이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어려움은 부모님들이 느낀 어려움보다 아이들 스스로가 이제 이미 더 많이 느낍니다. 아, 절대 우리 엄마 아빠하고는 말이 안 통하는구나라는. 왜냐하면 그 애들은 이제 감정적으로 그거를 더 예민하게 느끼는 시절입니다. 흔히 얘기하죠. 말똥말 굴러가도 여자애들이 깔깔깔 웃다가 또 금방 뭐 좀 슬픈 영화를 보면 막 울다가 막 굉장히 뭐 폭언을 하면서 질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가 금방 또 막 친해져 가지고 깔깔대면서 너 없으면 못 살아 하면서 새벽 몇 시까지 전화하고 또 돌아서서 뒷담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서 아이들의 이제 그것들이 요동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머니들의 어떤 그 논리적인 개입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자, 제가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새 그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이제 그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에게 또 어머니들에게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부모 입장에서 생각할 때 좋은 부모, 우리 지금 좋은 부모 역할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어떤 역할 하는 게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돈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많은 원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 이런 부모가 좋은 부모다. 그 다음에 가능하면 아이에게 애정을 헌신하고 뭐든지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시간을 거의 쓰는 거죠.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나의 인생에서의 부모 역할은 여러 역할 중에 하나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나 이제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청소년기 아이들은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얘기나 상태를 거절 없이 그냥 잘 들어주는 거예요. 잘 들어준다는 말은 나도 잘 들어주는데 부모가 생각할 땐 그렇지만 수용적으로 들어. 아, 그랬니?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짜증은 냈지만 일단 그럼 너가 지금 공부가 잘 안 돼서 마음이 좀 불편하구나, 스트레스를 좀 느끼는 것 같구나, 힘들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내버려둬요 하는 말에 그 말에 집중하지 말고 왜 저렇게 표현하느냐면 공부하는 게 잘 안 되는구나, 그래서 네가 많이 힘들구나 라는 거 내가 느끼고 있어 라는 것을 이렇게 되받아주는 이러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좀 엄마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을 하고 성적도 좀 떨어지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 더 심적인 지원을 하는, 그러니까 내 편에 서 있는 이런 부모들인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라는 말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담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춘기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가 이제 적었는데요. 짧게 이게 사춘기가 들어가는 시기도 다 다르지만 사춘기를 전에 어떻게 부모와 자녀 관계가 돼 있었나,
참 좋았는데 갑자기 사춘기 돼가지고 애가 이런 이제 그 어떤 좀 당황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전부터 뭔가 엄마와 삐걱삐걱 된 게 많았는가가 따라서 좀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아동기까지 덕목이 잘 자리 잡은 아이들, 예를 들어 좀 성실했고, 그 다음에 사랑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내가 좀 힘들어도 공부를 해서 이제 좀 이렇게 만족도 지연하고 꿈을 좀 이뤄 가보고 능력도 쌓아보고 어느 정도 습관이 잡혀 있는 아이들이냐, 이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사춘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 사춘기 때 얘가 꼭 배워야 되는 덕목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옛날부터 내가 어떤 식으로 걔들과 의사소통을 했는가, 고칠 것은 없는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아이의 사춘기적인 모든 변화에 이제 계속 들어올 텐데, 이때 내가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하고 노력하고 실천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따라 사춘기를 너무 가볍게 이렇게 수월하게 가는 아이도 있고, 굉장히 길고 드라마틱하고 굉장히 힘들게 가는 아이들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이 얘기를 가지고 조금 더 깊게 부모의 입장에서의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내용을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